영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이 구조로 외국인인 우리가 영어를 입에서 나오게 하는 기본 구조를 요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1이 주어, 주어란 말은 보통 다 알죠? 주어, 1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왜 나와야 되냐면 바로 2번이 주어와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면 2번이 어쨌다는지 잘 헷갈립니다. 주어가 나오고 2번이 나오는데 2번은 뭐냐면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동작과 주어가 어떤지, 주어가 뭐 하는지 이게 나오죠. 그리고 3번은 그 2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2번 설명하는 말. 이 말씀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한테. 2번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작이면 어떤 동작을 했는지, 상태면 무슨 상태인지,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영어를 그 단어, 아는 단어만 잘 쓰셔도 굉장히 영어가 빨리 늡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영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단어 공부죠. 단어 공부. 그리고 문법. 우린 여기에 시간을 다 낭비하죠. 그런데 단어라는 게 외워도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에서 안 나오고, 아는 단어인데 말하면 또 어색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얼마나 더 명확히 알고 있느냐 같아요. 물론 우리말로 이렇게 함수 관계로 딱딱딱딱 단어, 영어와 우리말 이렇게 뜻이 있죠. 그런데 그게 완벽히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만, 우리가 이미 아는 기본적인 단어 몇 개만 잘 써도 영어가 많이 늘게 되고요. 많이 외웠던 것도 안 쓰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 대신 내가 아는 단어만 잘 써도 내 영어가 상당히 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쉬운 단어가 이렇게 써먹으면 참 말이 전혀 다르게 아주 세련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예화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요. found, find죠. found라는 단어로 또 leave, left라는 단어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장 보면요, 그는 열쇠를 발견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1번, 2번, 3번 1 더하기 1 뭐죠? 그는, 그는, 그가 뭐 했다고요? 그가 어떤 상태인가요? 뭐 했나요? 했네요. 발견했네요. 바로 말이 나오죠. 발견했다. 이건 너무 쉽죠. 발견했다. 그는 발견했다. 2번은 발견했다. 3번은 뭐죠? 2번을 설명해야지. 뭘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열쇠를 발견했다. 그래서 he found the key 이러면 됩니다. 이제 과거형이니까 found 있고요. found key, found the key, found key. he found key 이렇게 말하는데요. found the key. 자, 이 말은 이제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요 found, find, found란 말을 우리가 그냥 발견했다 이걸 꽉 막아놓고 기억하시면 이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 열쇠 발견했다, 뭐 내 자전거 발견했다, 그렇게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상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아랫말에 보면, 우리는 집이 비었으면 알게 되었다. 아, 집이 비어 있었네. 집이 비어 있었네. 거기에 그 집이 비어 있네. 이걸 알게 됐단 말이죠. 이 말을 자, 우리 영어로 옮깁시다 하면 우리가 당장 머릿속에 생각이 뭐냐면, 안다는 말은 아는데, 안다는 건 뭐 know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알게 되었다는 또 뭘까? 뭐 become이 들어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직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을 우리가 아는데, 이 단어를 아는데 알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렵게 하려면 뭐 되게 많은 단어가 있겠죠. 알게 되었다는 말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 he found the key라고 하는 found라는 단어를 써도 이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말로 최대한 써라. 아는 단어로 최대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비었으면 알게 되었다. 1번 우리는 집이 비었으면 알게 되었다. 2번 알게 됐죠. 뭘 알게 됐어요? 집을 알게 된 거예요? 빈 걸 알게 됐어요. 아, 그게 비어 있으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빈 거죠? 집이 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4번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다.
비었음을 알게 되었다. 집이 비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we found the house empty 이렇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found, find 발견하다, 찾다가 요걸 조금만 깊게 단어를 생각하면 이게 어때요? 이게 뭐 새로운 걸 알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요 말이 뭐 집이 비었음을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인지한 것도 아니고 인식한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found로 쓸 수 있느냐가 영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자꾸 해보시라. 쉬운 말로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틀리십시오. 차라리 틀리십시오. 그냥 이걸 found 내가 못 써놓으면 그냥 이제 new 해버리십시오. new. 네, 차라리 이래도 좋습니다. 좀 되게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고 내 입에서 뭔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new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단어를 찾게 되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을 밑에 우리는 집이 비었으면 알게 되었다를 영어로 옮기면 우리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고요. 뭘 발견했어요? 그 집이 비었음을, 그죠? 그 집이 비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발견했어요. 집이 빈 것을 the house empty를 found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시면 이제 상당히 영어가 늘어요. 요 앞에 과정에서 요 과정 가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역지사지 또 생각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아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자. 혹 그게 틀려도, 혹 그게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막 쓰자. 비슷하면, 그냥 그 개념이 비슷하면 막 쓰는 게 영어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found를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또 볼까요? 마티스는 파리를 향해 떠났다라는 말, 떠났다. 이것도 아주 단순한 거죠. leave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left. 딱 나오실 거예요. 요거를 1, 2, 3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쉽잖아요. 1번. 주어, 마티스가 어땠어요? 예, 떠났어요. 자, 어디를 떠났어요? 예, 어디를 향해 떠났죠? 어딜 향해 떠났나요? 예, 파리를 향해 떠났어요. 이렇게. 마티스는 떠났는데 파리를 향해 떠났어요. 이거 그냥 옮기면 주어 마티스라는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예, 떠났어요. 예, left 했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For Paris. 예,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for 넣는 게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요. for는 어떻게 쓸까? 직업, 이유, 목적,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요 for 앞에 나오는, 이게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고, 앞에 나오는 말, 우리는 이제 보통 2번이라고 설명하는데, 보통 동사 이러잖아요. 요 말이, for하고 명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 말이 수고와 대가를 가지고 있는 말이 많아요. 수고와 대가.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뇌피셜인데 이게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수고와 대가 있다고 저 그렇게 느껴요. 떠나기 위해서는 뭔가 수고와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어디로 그거 수고와 대가를 치렀죠? 파리. 그래서 포라고 하면 좋은데 요건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전치사 문장들 몇 개 만들어서 전치사 몇 개 될까요? 세보면 한 60 몇 개 되나요? 하여튼 그거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너무 길면 좀 잘라서 몇 개씩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내가 포 틀릴 수도 있지 뭐. to Paris 해도 되고 이거 빼도 되는데 빼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빼도 좀 어쨌든 말은 돼요. 그러니까 맞진 않지만 말은 돼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건데요. 왜 요 for를 빼면 안 되는지를 다음 문장에서 제가 아는 말로 오늘 주제 뭐예요? 아는 단어로 최대한 말을 만드세요 이거잖아요. 자, 마티스는 파리를 향해 떠났다는 말이 이렇게 된다면 크리스는 사무실을 떠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티스가 파리를 향해 떠난 것은 마티스가 파리를 향해 간 거죠. 그죠? 이렇게 에펠탑이 있는 파리를 향해 간 거잖아요. 향해 간 건데 크리스가 사무실 떠난 건 어떤가요? 이 사무실에서
크리스가 떠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그림이.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left예요. 크리스는 떠났다. 예. 떠났으면 자동적으로 떠났죠. 어디로 떠난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떠난지가 나온 건 이건 자동이잖아요. 어디에서 떠났어? 사무실을 떠났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는 자동으로 붙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크리스 누구예요? 크리스죠. 1번. 크리스가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2번. 떠났어. 어디에서 떠났어? from을 쓰지 않아요. The office를 그냥 써요. left the office. 이렇게 써요. left the office.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는 단어, left라는 단어, leave죠. left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의 방향의 말도 쓸 수 있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신을 가지세요. be confidence죠. 자신을 가지세요. 틀려도 되는 자신, 내가 아는 단어로 지르세요. 예. 내가 아는 단어. 요 똑같은 left가 파리를 향해 갈 때도 left고 어디를 떠나도 left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요 두 말을 가령 한글로 마티스는 파리를 향해 떠났습니다. 크리스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막 고민이 돼요. 막 고민이.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지르세요. 1, 2, 3만 만드세요. 그리고 말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레프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는 거죠. 그냥 단어 leave 떠나다, 뭐 남겨두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막 쓰시라는 거죠. 막 쓰면 그 단어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left로 또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셀리는 그녀의 남동생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이 말을 뭐죠? 1, 2, 3 연습해 볼까요? 셀리. 자, 주어 누구예요? 셀리죠. 셀리가 뭐 했어요? 뭔가 남겼네요. 예, 이것도 left입니다. 막 말하면 돼요. 남겼네요. 예, 남겼네요. 예, 남겼어요. 그러면 떠났으면 어디서 떠난지 나오지만 남겼다면 누구한테 남긴 거예요? 누구한테? 자, 두 가지가 있겠죠? 누구한테 남겼는지와 무엇을 남겼는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뭐가 먼저 나와요? 예, 누구가 먼저 나오죠. 누구가 뭔가 남겼는데 누구한테 남긴 거예요. 남긴 게 아무 받을 대상도 없는 사람한테 남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인 누구를 먼저 말하는 게 3번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의 내용을 말하는 게 4번이 메시지예요. 그녀의 남동생이죠. 그녀의 남동생에게 메시지 남긴 거죠. 셀리는 남겼다. 그녀의 남동생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은 레프트인데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아는 단어를 가지고 최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하세요라는 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자, 1번 영문을 볼까요? Sally가 뭐 했어요? left 했어요. 누구한테 left 했나요? 무전 어디로 뭐 떠났다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for Paris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그냥 셀리가 스스로 뭔가 물건을 남긴 거니까 누구한테 남겼냐가 바로 나오죠. Her brother. 뭘 남겼어요? 메시지, 그죠? 메시지가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어요. 틀리더라도 시도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하나 문장만 더 볼게요. 오늘 누군가 문을 열어뒀다. 이거는 저도 덜컹하더라고요. 뻔한 말인데 딱 생각하니까 이것도 레프트예요. 누군가 문을 열어뒀네. 누가 문 열어뒀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뭐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문을 열어두었다는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을 한 건데 누군가 문을 열어뒀어요. 누군가 문 열어뒀네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예요. 누군가, someone, 그죠? Somebody, someone. 예. 누군가 뭐 했어요? 뭘 어떻게 두었어요? 두다, 뭐 lay, 뭐 put on, 되게 많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아는 단어 쓰세요. 아는 단어. 예, 이것도 left예요. 많아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뜻이 많아서 편한 거죠. 뜻이 많아서 편한 겁니다. 막 써도 되는 거죠. 아주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뭘 어떻게 해두었다. 뭘 해뒀나요? 예, 문이 열리게 해두었다. 예, 문이 열리게 해두었다.
예, 뭐 두었다도, 그죠? 두었다도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보다도 무엇이가 먼저죠. 그리고 어떻게가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쉬운 말이지만 어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위에 셀리가 메시지 남긴 거는 누구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먼저 나오는 거니까 대상 그 brother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하나가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요거는 문이 열려 두도록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그 쓰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summon. 이건 쉽잖아요. 그대로 들어요. summon이 어떻게 했다고요? left 했다고요. 뭘 left 했어요? 도어가 어떻게 하게? 예. 오픈하게 left 한 게 아니잖아요. 오픈 left 한 게 아니라 도어를 left 한 거잖아요. 어떻게 도어가 어떻게 되게 left 한 거예요? 예. 오픈된 채로 left 한 거예요. 도어가 오픈된 채로 left 한 거예요. 그래서 someone left the door open 이렇게 얘기합니다. someone left the door open.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 쉬운 단어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냥 틀린 말을 제발 하세요. 제발 틀린 말을 막 만드세요. 안 되면 혼자라도 하세요. 뭐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혼자라도 그냥 틀리게 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found라는 단어, left라는 단어 가지고 막 말을 만드세요. 아니 다른 단어를 만드세요. 내가 아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쓰여요. 그렇게 하면 하여튼 막 복잡하게 직역해서 이건 어떤 단어 써야 되지? 막 구글 같은 거 찾지 마시고 막 이렇게 번역하는 사이트 막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단어 가지고 이거 비슷한 말 아닌가? 이런 말 한번 써볼까 하고 그걸 그냥 2번에 넣으시고 3번에 넣으시고 하면서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단어에 대한 뜻도 깊어지시고 자신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틀려도 되지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틀리시면 그게 교정되면서 여러분 상당한 영어의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아는 단어로 여러 가지 말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